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봅니다. 오늘 13% 빠졌습니다. 오늘 빠지는 건 당연하죠. 유상증자가 나왔으니까. 근데 유상증자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도 제가 주말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 마이크론이 구멍가게는 아니다. 그쵸? 물론 뭐 승계 작업을 위해서 조금 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 마이크론이 HBM 장비와 삼성전자와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D램 시대에 뭐 물론 지금도 D램 시대이기는 하지만 D램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관계를 생각하면 사실상 HBM 쪽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하나마이크론의 역할이 한미반도체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금 이 그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유상증자 관련돼서 문제는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긴 드는데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반등할 겁니다. 무조건 반등할 거고 이격은 그쵸 62평선까지의 이격은 좁힐 수밖에 없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하나마이크론의 악재는 그쵸 숨겨져 있던 악재는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가격이 중요하다고. 가격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내부자가 아니면 유상증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겠죠. 그런데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뭐가 나와요? 주가는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 고가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 구간이 지나갔어요. 그냥 지금 나오는 건 악재 소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만큼 물량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물량 부담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 그래봤자 1,300억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주가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한 1,100억에서 뭐 한 요 정도 규모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기준에서요. 유상증자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정도가 되고요. 무엇보다 HBM 관련된 성장세가 지금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고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위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요. 비메모리의 발전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의 운명이 결정됐는데 지금은 비메모리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그렇죠. 설계 단계에서부터 같이 해요. 물론 CPU와 이 메모리의 관계 여기에서는 약간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GPU로 넘어가면 설계 단계에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마이크론을 볼 때는요. 삼성전자에서 HBM을 성공하는지 못하는지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상증자 관련돼서 그렇죠. 유상증자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를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하고 어디가 안 좋고 그리고 어디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게 가격이잖아요. 가격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드리고 갈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가격은 먼저 반영을 합니다. 먼저 반영한다는 건 좋고 나쁨에 대한 부분을 가격대를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마이크론은 어때요? 나쁜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덜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미반도체를 우리가 비교해서 볼게요. 한미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한미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하나마이크론은 그쵸?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죠. 근데 이때 뭐가 있었느냐? 삼성전자의 내용이 그렇죠. 좀 호재성 내용이 나왔. 즉 삼성전자가 오늘 2% 올랐다는 건 하나마이크론의 유상증자 이슈가 희석되는 내일부터는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고 이격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못해도 62평, 그렇죠. 28,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즉 이격을 어떻게 좁혔을 때, 뭐 5일선과 21선과의 간격 그리고 21선과 61선의 이런 배열도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가격 때문에 그렇고 선반영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내용 보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어때요?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매매 그렇죠. 여기서 매매 안 하죠.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와야 된다는 거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로서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매매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가 공략한 결과 어떻습니까? 오늘 7% 상승 구간에 있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죠? 금요일 날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5월 17일 시장감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8시 53분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됐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갔다는 것.
그렇죠. 왜? 신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어요. 시장감에서 8시 52분 장 시작 전이죠. 2구 산업 봅니다. 2구 산업. 자, 내용 어때요? 누구나 매매할 수 있게 수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니까 바로 따라붙어서 오늘 15% 정도의 상승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 전선, 뭐 변압기 엄청 강하죠. 대한, 전선, 그쵸? 이런 쪽도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결과 오늘 어때요? 7% 정도의 상승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쵸? 올라가는 상황이든 내려가는 상황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의 그쵸? 반등 구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반등 구간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 자, 주식시장은요.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즉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점. 가격은 빨라요. 싸게 사지 않으니까. 주가가 내릴 때나 시세가 천천히 움직이고 약해지는 거지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인데 완성되어 있는 매매를 보잖아요. 모두 다 그렇죠. 모두 다 뭐가 나와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시세가 터진다. 3거래일 만에 75%. 이런 상황을 내가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했을 때 가능하다.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두 번 수익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물론 오늘같이 그쵸? 오늘같이 하나마이크론의 이 장 마감하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나서 유상증자 공시를 내버렸습니다. 아주 나쁘죠.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드려보시죠. 그러면 제가 이 공시 내용을 통해서 하나마이크론의 상황을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나마이크론 내용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다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실제 공시 내용이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를 보면 돼요. 뭐 굳이 뭐 내가 뭘 입수했다 이런 거 그냥 싹 다 무시하면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신주 500만 주 추가 발행. 그쵸? 그러면 지금 상장돼 있는 주식 수가 5천만 주가 조금 넘어가니까 한 10% 정도의 증자를 하는 겁니다. 10%가 채 못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금액 자체를 보잖아요.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0%라고 잡고 1,000억이라고 딱 잡으면 그 중에서 70%, 한 68% 정도, 한 60%대 거의 한 70% 정도가 시설 투자. 그렇죠. 시설 투자. 이건 괜찮아요. 왜? HBM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쪽을 납품하기 위해서 시설 증가에 대한 부분. 이거는 나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밑에 보면 어때요? 운영 자금. 그렇죠. 채무 상환 자금. 그렇죠. 이렇게 있다. 근데 하나 마이크론에는 현금을 포함해서 현금성 자산이 1,0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금을 땡겨간다는 거, 이거는 승계를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주말 영상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놨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이 그 지배 구조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채널에 주말에 제가 하나마이크론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는 나쁘다. 그런데 이게 그렇죠. 노출되면서 악재가 소멸됐다는 점에서는 호재다. 그렇죠. 이건 긍정적으로 볼 만한 내용이다. 만약에 하나마이크론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HBM에 대한 수요는 내년 물량까지, 그렇죠.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는 내년 물량까지 솔드아웃, 완판됐어요. 이제 물량이 없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달라고 난리예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납품을 시작하잖아요. 하이닉스와 경쟁하는 거지 이게 뭐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수요가 그만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AI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단지 단기간, 그렇죠. 단기간 터질 수 있는 이슈가 터졌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증자를 안 받을 것 같다. 나 증자 안 받을 거다. 돈 없어.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권리락 지나고 나서 신주인수권이 들어옵니다. 신주인수권은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매도를 안 하면 신주인수권을
바꿔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거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무조건 매도하시고요. 웬만하면 증자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증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할인된 가격에 주는 거니까 신주인수권을 내가 더 사는 한이 있더라도 증자는 받는 게 이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증자 내용은 나쁘지 않다. 근데 악재 소멸된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27% 여기 보시면요. 27%의 대주주 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마이크론 보면 하나마이크론 자 내용 보시면요. 27.23%의 대주주 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들어와야 돼요. 300억 정도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쵸? 양심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마 얘네들이 실권주를 만들겠습니까? 그쵸? 이건데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시면요. 여기 딱 대략 한 여기 채무 상환에 대한 부분 여기 정도는 이제 대주주가 책임진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안타깝지만 그쵸 이렇게 하락할 게 아닌데 너무 안타깝지만 재료 소멸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고 그쵸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격을 좁혀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구간을 그쵸 실시간 타점 이격을 어떻게 좁히고 5일선과 22평 간의 이격을 왜 좁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왜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즉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소통방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 말고도 다른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가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타점을 잡는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하나마이크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렇죠.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는 2주예요.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담아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아야겠죠. 그래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뭐 아니면 뭐 하나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봐야 된다. 즉 나쁜 부분이 있었고 그걸 알 방법이 없었지만 노출이 됐다. 근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움직였었던 그쵸? 움직임이 좀 더뎠던 부분은 이번에 유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악재가 소멸됐습니다. 지금 굳이 매도하기보다 증자까지 생각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내용에서 실시간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내가 뭐 이격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2주 동안 어떻게 수익을 전환시켜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나나 뭐 하나 마이크론이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과 함께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종목군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다음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